베트남의 국기는 붉은 바탕에 노란 별 하나가 새겨진 것으로 금성 홍기라 한다. 1940년 반프랑스 독립투쟁 당시에 항불 항일투쟁을 하던 베트민에서 처음 사용된 깃발이며 이 깃발이 공식적인 국기가 된 것은 1945년에 민주공화국이 세워지고 나서이다. 1975년에 베트남이 북베트남 위주로 무력 통일되면서 베트남 전체의 국기가 되었다. 한국보다는 낮지만 베트남도 인구 밀도가 꽤 높다. 주요 하천으로 홍강과 메코강이 있다. 강 하류의 삼각주에서는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어 논농사가 활발하며 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건터 주요 도시가 있다. 후에가 위치한 중북부 해안지역은 해안 평화가 펼쳐져 있으며 중남부 해안지역은 리아스식 해안이다. 북부지방은 대만, 중국 남부와 흡사한 아열대 기후이고 일부 고산지대의 경우 온대 기후에 가깝다. 남부지방은 전형적인 건기, 혹서기, 우기의 인도차이나 기후이며 중부지방은 중간쯤 되는 기후를 띠며 12월이 기온이 25도 정도 된다. 하노이를 비롯한 북부지방은 강수량은 적은데 습도는 높은 경향이며 겨울 체감 온도가 꽤 쌀쌀한 편이다. 분명 16, 19도씨 대인데 현지인들은 두꺼운 오리털 잠바를 입는다. 인도네시아와 함께 전통적인 강호다. 근성의 민족으로 유명하며 중국을 제패한 몽골과 청나라도 정복하려다가 실패했다. 19세기 프랑스, 영국이 식민 침략을 걱정하면서도 패권 전쟁을 위해 태국, 크메르와 죽도록 싸우는 통에 국력이 쇠약하여 나중에 나라를 빼앗는 프랑스가 더 좋아할 일만 해버렸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세계의 열광적인 프랑스, 일본, 미국, 중국과 모두 한 번씩 싸워본 나라. 게다가 이들과 싸워서 결국 몰아내버렸다. 프랑스와 미국은 공식적으로 베트남에게 패전한 걸로 취급되고 있다. 중국 역시 베트남공을 침공했으나 뭔가 조금 소득이 있다 싶을 때 결국 근성이 베트남인들에게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1945년 3월에 일본도 침략해서 베트남 제국을 세웠으나 결국 그해 8월 연합국에 항복하고 호치민이 주도하에 있던 베트민과 독립운동 세력들이 총봉기를 일으키면서 베트남 제국도 무너지고 1945년 9월 2일 호치민은 독립을 선언한다. 근대사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남방작전 후로는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독립운동이나 공산주의 노선, 캄보디아와의 분쟁 등의 이유로 프랑스, 미국, 중국에 맞서 싸웠다. 물론 결과적으로 승리했다는 것일 뿐 이 과정 속에서 베트남 역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전면전에서는 국력이 한계로 강대국들한테 털릴 수밖에 없는 게 기정사실이다 보니 오토바이가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자국제 차량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수입차에 대해 200%의 관세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차값이 상당히 비싸다. 휘발유 1리터 가격이 대략 1달러, 약 22,000동쯤 된다. 대졸 사무직 임금이 월 300달러 있고 일반 서비스업 종사자 임금은 월 120에서 150달러 정도이다. 좀 큰 식당에서는 오토바이 발리 파킹을 하기도 한다. 베트남은 초등학교 때부터 일본어를 제2 외국어로 지정하기로 결정했고 한국어도 베트남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어 단어 중에 한자어가 60%에 이르고 중국과의 교류가 증가하고 있어 베트남 내에서도 한자 교육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호치민 한국어학당 학원 수강료는 월 15만원 선이다. 베트남 요리는 풍부하고 신선한 채소와 허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베트남 사람들은 채소가 없으면 밥을 먹은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로 채소 요리를 좋아한다. 육식 요리의 경우 궁중 요리에서도 고기를 사용한 요리가 별로 발달하지 않을 정도로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미국의 채식주의자들이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10대 도시들 중 하나로 뽑힐 정도이다.